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신입사원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얼마 전에 겪은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했을 무렵 제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지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남자친구는 군대에 다녀오고 하느라고 저보다 늦게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먼저 직장인이 된 나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본인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먼저 취업했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그럴 이유로 저는 몇 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지냈네요. 직장일도 완전히 적응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연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면증까지 와서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직장 사람들도 내게 무슨 일이 있냐며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그렇게 살다가는 병이라도 날 것 같다며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운동화만 신고 나가서 동네 운동장을 뛰었지요.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서 뛰다가 걷다가 했었네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뛰는 게 좋다고 해서 작은 운동장을 몇 바퀴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루한 느낌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만 있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TV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한강에 모여서 단체로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본 저는 바로 저거다 싶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러닝 동호회라는 게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한강을 달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괜찮아 보여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새로 산 운동복을 갖춰 입고 모임에 나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나이는 주로 20대가 많았고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 다들 외모도 멋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 모임에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달리기를 오래 해와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들도 있었지요. 실력 차이가 나다 보니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는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리더는 달리기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팀 리더는 잘생긴 의대생 오빠더군요. 나이는 나보다 한 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리더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들었지요. 달리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모임의 규칙 같은 이야기였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연애 금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칙이 없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킬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젊은 남녀가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연애를 아예 금지하는 것 같았네요. 저는 어차피 연애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달리기를 배우려고 온 거라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팀이 만들어졌고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난생 처음 한강을 달렸네요. 확실히 혼자 운동장을 뛸 때랑은 다른 기분이 느껴지더군요. 리더 오빠가 선두에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주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달리기 자세도 봐주고 하더군요. 초보를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리더 오빠는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혼자 뛸 때는 3km도 겨우 달렸는데 그렇게 함께 뛰다 보니 나도 모르게 5km를 넘게 달렸더군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턱끝까지 숨이 차는데 그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네요.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우리 팀은 얼마 후 단합대회도 했었지요. 말이 단합대회지 그냥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기 전에 리더 오빠가 또다시 강조를 하더군요. 알지? 우리 모임에서는 절대 연애 금지다.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 생길까봐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
그 말에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라며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군요.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노는데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결국 그날의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도착한 저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리더 오빠한테 문자가 와 있더군요. 집에는 잘 들어갔어? 아무래도 회원 모두에게 보낸 안부 문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례적으로 네,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숙취 때문에 죽겠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리더 오빠가 바로 내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주더군요. 그럼 속 풀어야지. 나와라. 내가 해장국 사줄게. 그 말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부시시한 머리에 추리닝 차림이었죠. 그런데 리더 오빠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더군요. 정신없이 해장국을 먹고 커피숍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리더 오빠한테 왜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왔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오빠가 진지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오늘 미영이 너한테 고백하려고 나왔어. 그렇게 연애 금지라고 해놓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거 모순적이라는 거 아는데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회식 자리에서도 계속 미영이만 쳐다봤어. 리더 오빠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마시던 커피가 목에 걸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저도 잘 꾸미고 나가서 오빠를 만났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일단 우리가 사귀는 건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렇게 연애 금지를 강조하고 다녔는데 리더가 먼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호회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까봐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두고 연애를 했습니다. 오빠는 주로 수요일에 시간이 빈다고 하더군요. 의대 다니면서 해야 되는 공부가 많아져서 다른 날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달리기 동호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수요일에 만나는 것도 힘들게 시간을 내서 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은 오빠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저는 수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설레더군요.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오랜만에 하는 연애에 저는 기분이 많이 들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비밀 연애를 지속했었지요. 달리기 모임에서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눈치챌까봐 오히려 무관심한 척을 했었네요. 덕분에 우리는 계속 비밀을 지키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소영이라는 동생이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연락을 하더군요. 이름이 저와 비슷해서 자매처럼 지내는 동생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소영이는 벌써 혼자 술을 많이 마셨더군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소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니, 사실은 제가요. 모임 규칙을 어기고 우리 팀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찔려서 뜨끔한 마음이 들었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연애하면 모임에서 나가야 되는 거 몰라? 어쩌자고 그랬어? 라며 걱정을 해주었네요. 제가 생각해도 제 행동이 너무 뻔뻔한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알아요.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언니 불렀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나저나 그 자식이 누구야? 우식이야? 아니면 준호?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오빠요. 그 이름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지요. 민준이 오빠는 바로 리더 오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민준이 오빠? 그러니까 우리 팀 리더인 민준이 오빠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맞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민준 오빠와 소영이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소영이에게 언제부터 둘이 만나기 시작했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소영이가 우리 팀 회식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 오빠가 나 바래다 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준 오빠는 소영이한테 고백을 하고 다음날 제게 또 고백을 한 거였지요. 저는 얼음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뭐야? 그게요. 민준 오빠랑 저는 월요일에만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못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몰래 오빠네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오빠가 집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언니도 아는 사람이에요. 민주 언니랑 둘이 팔짱 끼고 나오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쌍욕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네요. 그럼 월요일은 너고 화요일은 민주 언니였네. 그렇다면 목요일에 여자도 있겠구만. 그러자 소영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긴 우리가 전부 속았다는 말이지. 내가 바로 수요일의 여자야. 라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조금 전까지 우울해하던 소영이는 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자식을 가만 안 두겠다며 흥분을 하더군요.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민주 언니를 포함해서 우리 모임의 모든 여자 회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말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상대로 목요일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여자, 일요일에 여자도 있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화가 단단히 나서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동갑내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내가 본 게 있는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 다들 경식이 오빠 알지? 민준이 오빠랑 친한 사람 있잖아. 내가 그 오빠 휴대폰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놓고 이상한 사진을 돌려보는 것 같더라고. 그땐 그냥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진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사진 같아. 그 말에 저는 당장 경식이 오빠를 부르라고 했고 잠시 후 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본 경식이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다짜고짜 휴대폰을 뺏어 들고 친구가 말한 단톡방을 확인해 보았네요. 그 친구의 말대로 남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방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는 온갖 야시시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바로 민준이 오빠가 몰래 찍은 우리들 사진이었네요. 그걸 본 소영이는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경식이 오빠는 그거 전부 민준이가 주도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민준이한테 맞춰주기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 일이랑 아무 상관없다. 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채팅방을 보니 그 인간도 사진을 보면서 온갖 성희롱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상관없다고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켰네요.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말을 하면 당장 너부터 고소할 거라며 협박을 했었지요. 경식이 오빠가 가고 나서 우리는 바로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중에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고소를 진행해도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잘해야 명예훼손죄 정도? 게다가 사진을 보니 교묘하게 얼굴을 가리고 올렸더라고.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싸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고소를 할 땐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게 어떨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할지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신입 언니가 손을 번쩍 들고 나도 껴줘. 그 복수 내가 해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 언니는 여자인 내가 봐도 섹시한 몸매에 성격도 화끈한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이름 대신 자기를 비너스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비너스 언니라고 부른답니다. 말할 때 보면 약간 또라이 기질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 언니가 그런 남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본인 일은 아니지만 재밌을 것 같으니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며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시내의 한 모텔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비장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더니 비너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들어와. 그 말에 우리는 언니가 알려준 방으로 우르르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모텔방 안에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준 오빠가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비너스 언니는 깔깔 웃으면서 오빠의 옷가지를 한데 모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서 오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지요. 플래시까지 터뜨려가면서 수십 장의 굴욕 사진을 남겼네요. 민준 오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비너스 언니가 술을 마시면서 그 인간을 한번 꼬셔봤더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모텔로 덥석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민준 오빠는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좋아서 입이 해에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본 민준 오빠가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찍은 사진을 동호회 전체 단톡방에 올려버렸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민준 오빠도 우리를 맞고소하려고 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 오빠는 재판에서 패소하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지요. 그러는 동안 그 인간 주변에 소문이 날대로 나버려서 민준 오빠는 학교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단이 나고 나서 달리기 모임도 결국 해체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혼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땐 역시 운동만 한 게 없더군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폼나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라도 평소에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